안녕하세요, 찰리브라입니다. 며칠 만에 이제 찾아뵙는 것 같은데 개인적으로 뭐 생각할 것도 있고 할 게 있어가지고 며칠간 이제 방송을 못했어요. 그래서 오늘 이제 말씀드릴 거는 어떻게 보면 향후 몇 개월 장세에 관해서도 사실 내용이 있을 수 있거든요. 그래서 향후 며칠이 지금 암호화폐 시장에 있어서는 가장 중요한 시기일 수도 있다. 여러분들이 이제 직접적인 수익률하고 직접적으로 관련이 있기 때문에 그런 면에 관해서 일단 말씀을 드리려고 하고, 자, 일단은 제가 즐겨보고 여러분들한테도 이제 말씀드렸던 플립사이드 크립토가 6월 11일날 이제 탑 25 프로젝트에 관한 새로운 점수를 이제 발표를 했어요. 자, 그래서 말씀드리면 1위부터 25위까지가 뭐, 이거는 변동이 없는 것 같아요. 이더리움, 이오스, 체인링크, 그리고 제로엑스, 카다노, 비트코인, 스텔라, 이더리움 클래식, 메이커다오, 그리고 모네로, 11위가 스테이터스, 12위가 트론, 13위가 디센트럴 랜드, 14위가 리플코인, 15위가 대시코인, 16위가 호라이젠, 17위가 요즘에 한창 뜨겁게 불타오르고 있는 카이버 네트워크. 근데 저는 솔직히 그런 생각을 하거든요. 어떤 사람들은 알트코인이 거의 대부분 사라질 거다라고 말씀하시는 분들도 있는데, 이 바닥에 진짜 들어온 지 얼마 안 되신 분들도 있을 거고, 전 뭐 초반부터 이제 뭐 비트코인, 이더리움부터 시작해가지고 모네로, 뭐 지캐시 이런 거부터 시작을 해서 지금까지 쭉 이제 이어오고 있긴 하지만, 여러분들은 아마 아실 거예요. 이런 플립사이드 크립토닷컴이 이런 거 순위를 발표했을 때 여기 그 알트코인도 되게 많이 포진돼 있잖아요. 각각 개개별로 이제 플랫폼적인 성격, 아니면 뭐 다른 뭐 페이먼트 관련한 어떤 그런 성격이라든가 뭐 여러 가지 국제 송금에 관련돼 있는 성격, 다 각자 코인이 가지고 있는 개성이 다 틀리기 때문에 코인 생태계가 살아나면 결국 이들도 다 자기 자리로 돌아가서 시세 상승의 원동력이 될 거다. 요소 하나가 될 거다라고 이제 전 생각을 하거든요. 그리고 지금 보면 네오코인, 20위가 베이직 어텐션, 21위가 홀로코인, 22위가 GKC, 그리고 23위가 LBC, 24위가 아이콘, 25위가 어우거까지 일단 말씀드렸고, 이건 그냥 참고하시고, 자, 일단 중요한 걸 이제 말씀드리려고 하는데, 지금 이걸 보시면 아시겠지만 비트코인 US 달러거든요. 원데이 차트인데, 제가 이제 말씀드리고 싶은 게 뭐냐면, 지금 현재 그 달러 마켓에서 9,450달러에서 9,500달러 사이를 왔다 갔다 할 거예요. 근데 이게 아마 정확할 거예요, 이 차트가. 지금 여기서 보면 이게 어센딩 트라이앵글 패턴이잖아요. 근데 이 추세대로 거의 그려가고 있는 게 맞아요. 여기서 이제 변동성이 없는데, 요 근래에 요 며칠 전에 한번 쭉 빠진 적이 있었어요. 그래서 밑꼬리 달고 살짝 말아 올렸는데, 시간이 흘러가면 갈수록 9,456달러에서 내일 오후 정도가 될 거야, 아마. 내일 오후, 일요일날 오후 정도에 9,500달러를 또 넘어서 9,550달러 뭐 이렇게 쭉 점진적으로 이 선을 따라서 올라가는 추세가 그려지면, 이 지금 어센딩 트라이앵글 패턴대로 가서 결국엔 상승할 가능성이 있는데, 만약에 내일 오후까지 가서 지금의 뭐 9,450달러가 아니라 결국에 이 추세선을 결국 깨서 내려가기 시작하면 8,000달러대를 볼 수도 있다는 거를 먼저 말씀을 드릴게요. 그래서 일요일까지 9,500달러 이상에서 머무르면 오케이, 앞으로 시세 상승이 계속 이어질 가능성이 있다. 근데 만약에 그게 아니라면 8,000달러대를 볼 수 있다. 향후 몇 개월을 가늠할 수 있는 중요한 구간이다라고 생각을 한다는 걸 말씀드릴게요. 조시 라거가 이 차트를 이제 며칠 전에 이제 그린 건데, 다른 사람들도 아마 비슷비슷한 얘기들을 다들 아마 많이 지금 하고들 계실 거예요. 그래서 만약에 이걸 깨서 진짜 8,000달러대로 만약에 넘어가기 시작하면 또 몇 개월 동안 또 이 패턴, 지리한 패턴을 또 그릴 가능성이 있으니까 그걸 유심히 보시고, 조금 전에 이제 말씀드린 것 같이 어센딩 트라이앵글 패턴을 그리면 바로 요 시나리오대로 넘어가는 거죠. 그래서 1,500달러를 계속 저항받으면서 계속 그거를 뚫지 못하고 한 몇 번에 네 번인가 5번에 걸쳐서 계속 뚫지 못했었는데, 결국에 만약에 1,500달러를 뚫으면 상관이 없는데 아마 그럴 가능성이 있다는 거죠. 그래서 아마 며칠을 두고 보시면 아마 그 결론이 분명히 나올 거라 생각하고, 뉴스적인 관점에서 보면 요즘에 이제 악재 뉴스들이 또 나와요. 뭐 뻔한 얘기긴 하지만 인도가 뭐 엊그제는 뭐 암호 자산에 관해서 인도 시민들한테 뭐 적극 권장할 거다. 뭐 대법원에서
암호 자산이라고 투자 괜찮다고 막 이렇게 옹호하는 어떤 그런 발언을 했었다 이런 얘기가 나왔는데 요 근래 들어서는 비트코인에 대한 또 다른 광범위한 금지를 고려합니다라고 또 다른 얘기가 또 나와요. 뭐 벌금을 물린다던가 뭐 징역을 10년을 살린다던가. 자, 이런 뉴스를 우리가 어떻게 해석을 해야 될까요? 자, 이오스에 관한 얘기도 시세도 되게 안 좋은데 이오스에 관한 얘기도 별로 썩 좋은 얘기들이 안 나와요. 10억 달러 규모의 블록체인 이오스에 문제가 있다. 뭐 이런 뉴스는 또 어디서 나오는지 모르겠어요. 거기다가 XRP인가? XRP에 관한 것도 브래든 갈링하우스가 뭐 파산했다? 지금 파산 압력이 가해져가지고 지속적으로 XRP를 매도할 수밖에 없다. 피터 브렌트가 그런 얘기도 막 서슴지 않게 지금 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왜 그런 뉴스가 나오는지는 모르겠는데 뭐 사실인지 사실이 아닌지는 필터링해서 잘 걸러서 보시고 저는 뭐 사실이 아닐 거라고 이제 생각을 합니다. 자, 그래서 여기 보시면은 트론도 개발자 활동이 급격히 감소하고 있습니다. 별로 썩 좋은 얘기들은 안 나와요. 자, 폴카닷, 코스모스, 세타, 카르다노는 모두 기존 이더리움에 대한에 더 많은 압력을 가하고 있습니다. 이더리움을 공격하는 얘기죠. 지금 이더리움이 이런 식으로 가면 결국엔 폴카닷이나 코스모스, 세타한테 결국 밀려 나갈 거다. 이런 얘기를 하고 실제로 여기 나와 있는 폴카닷이나 뭐 코스모스는 한국 분들 세타도 다 아시겠지만 폴카닷은 아마 모르시는 분들이 되게 많을 거예요. DOT라는 그런 게 있어요. 이니셜로. 그래서 어쨌든 여기도 이제 역량 있는 개발자들이 되게 많은 데거든요. 여기 같은 경우도 제가 예전서부터 이제 몇 년 전부터 보던 거니까 저는 뭐 그냥 자연스럽게 그냥 말씀드리는데 어쨌건 이런 하나하나 부정적인 뉴스들을 고지 곧대로만 보지 마시고 잘 필터링해서 잘 오히려 저는 호재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리고 비트코인 해시레이트는 116.21로 나쁘지 않게 지금 흘러가고 있어요. 근데 제가 한 가지 말씀드리고 싶은 게 있는데 자, 비트코인 난이도가 앞으로 3일하고 12시간 후면은 바뀌는데 난이도가 감소하는 게 아니라 난이도가 올라가요. 플러스 10.70%가 올라가요. 난이도가 플러스 10.70% 올라간다는 얘기는 채굴자들한테 채산성이 10% 하락한다고 보시면 돼요. 비트코인 가격이 여기서 예를 들어서 1,500달러까지 올라간다 그러면 한 10% 정도 아마 될 것 같은데 10% 상승한다면 지금 이 이론은 의미가 없는 거죠. 난이도 그러니까 누군가가 가격을 올려줘. 근데 만약에 그게 아니라 지금과 같이 지지부진한 상태가 연속적으로 계속 유지가 된다면 결국 난이도가 올라간다는 얘기는 중소 채굴자 이탈 및 소규모 채굴자들이 비트코인 판매 압력이 증가한다고 보시면 돼요. 우리는 중소 소규모 채굴자라는 그런 표현을 쓰지만 일반 개미들보다는 훨씬 많은 비트코인을 가지고 있을 거란 말이에요. 그럼 채산성이 결국 떨어진다. 실온은 전 세계가 점점 이제 시간이 6월달에서 7월달, 8월달, 9월달로 넘어가면서 점점 실온이 올라가면 결국에는 냉방률도 더 올려야 되거든요. 그럼 에너지 비율은 더 올라가는데 지금 이 상황에서 비트코인 가격을 계속 유지시키면 결국엔 떨어져 나가는 사람이 많고 그들이 비트코인을 대거 팔기 시작하면 그게 아마 시장에 하방 압력 가할 수도 있다는 거죠. 예, 그래서 어쨌건 10% 아까 어센딩 트라이앵글 끝부분에서 10% 상승해서 1,500달러 상승하기를 저도 이제 간절히 바라고 있습니다. 그걸 또 보시고 자, 다우존스, 나스닥, S&P 500 지수 어저께 되게 많이 떨어졌었어요. 그저껜가? 그리고 오늘, 그러니까 어저께서부터 오늘 새벽까지 다시 이제 반등을 해서 엄청난 반등을 한 건 아닌데 기술적 반등이라고 보셔야 되죠. 근데 또 뉴스가 또 웃긴 건 뭐냐면 그 전염병 관련해서 그게 이제 다시 2차 파동이 이제 불어져가지고 세계 경제를 위협할 거다라는 그런 뉴스가 오늘 아침부터 쏟아져 나오기 시작하더라고요. 그 뉴스가 어떠한 행태로 향후 몇 개월을 가늠할지 모르겠지만 지금 아직까지는 그래도 주식시장하고 비트코인 지금 암호화폐 장세랑 거의 어쩔 때는 디커플링 어쩔 땐 커플링인데 결국에는 이게 만약에 동일시에서 움직이기 시작하면 하방 압력이 가중될 수도 있다는 거를 염두에 두시면서 조심조심 하시면서 투자를 진행하셔야 된다는 거죠. 항상 여러분들이 이제 생각하는 고정관념이 뭐냐면 암호자산에 투자했으니까 나는 일확천금을 빨리 벌 거야. 100% 수익이 날 거야 라고 판단하시는데 100% 수익이 나는 시장은 아니에요. 아마 여러분들 계좌를 보시면 아마 아시겠지만 물려 계신 분들이 되게 많으시겠지만 저 또한 예전에 이 시장에 들어올 때 리스크를 엄청나게 많이 안고 저도 이 시장에 뛰어든 사람이에요. 물론 다행히 코인 가격이 야금야금이라도 올라가서 그나마 그렇긴 하겠지만 그런 거는 항상 염두에 두셔야 된다는 거죠.
100% 확실한 시장은 아니다. 그러나 확신이 있으시고 내가 많은 정보와 많은 뉴스를 이제 분석하셔가지고 거기서 필터링된 진짜 엑기스들만 잘 뽑아내서 보실 수 있는 능력이 있다면 저는 이 투자 시장이 되게 나쁘지 않게 흘러갈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500억 원대 사기 사건이 발생됐다. 이더 월렛 무슨 유튜버 신씨인가? 하시는 분이 여기 연루돼가지고 어떻게 됐다 이런 얘기들이 있는데, 제가 이제 드리고 싶은 말씀은 뭐냐면 아무도 믿지 마시라는 거죠. 그 아무도. 하다못해 저 또한. 특히나 유튜브 하시는 분들하고 금전하고 관련돼 있는데 그 사람이 뭘 판다거나 뭘 소개를 한다거나 이러면 색안경을 반드시 끼고 보셔야 돼요. 제가 왜 금전에 관해서 이런 한푼 관련 안 되게 왜 유튜브 방송을 하려고 하는지 아세요? 결국엔 이게 한 번, 두 번 하다 보면 그게 연이어서 계속 될 수밖에 없고 돈의 유혹을 뿌리칠 수 없다니까요. 사람들이 대부분. 그리고 코인 예를 들어서 코인 관련해서 유튜브 하시는 분들도 저는 이제 그런 생각하거든요. 그분들이 이제 가입도 받고 그러니까 구독자 가입도 받고 또 거기서 후원도 받으시고 하잖아요. 근데 그분들이 실질적으로 암호화폐에 투자하셔가지고 돈이 주기적으로 지금도 계속 수익이 나신다면 과연 가입을 받거나 후원을 받을까라는 생각을 하거든요. 저는 제 말이 틀린가요? 상식적으로 생각해서. 그러니까 만약에 본인이 수익이 난다면 주식하는 사람들도 마찬가지야. 본인이 그렇다면 뭐하러 굳이 그거를 그렇게 표현을 할까? 저는 그런 생각하거든요. 그냥 광고 수익에 만족하고 그냥 끝내는 게 서로 깔끔하지 않나라는 생각을 해요. 어쨌든 누구도 믿지 마시고 유튜브에서 말하는 거 그런 거에 관해서 금전적으로 투자를 한다거나 소개받으면 그거에 관해서 믿지 마시라고 그걸 또 한 가지 또 말씀드리고, 앞으로도 아마 올해 연말이 됐든 내년이 됐든 제도권에서 만약 흡수해서 그런다고 하더라도 벌어먹을 게 없는 사람들이 아마 되게 많이 사기꾼이 돼서 많이 나타나기 시작을 할 거예요. 특히나 이제 다단계 했던 사람들이. 가상자산 과세, 주식처럼 양도소득세 방식 타당. 이게 국회 예산정책처가 가상자산 과세에 대해 거래차익에 세금을 부과하는 양도소득세가 적합하다고 진단했다. 아직까지 결론이 나온 건 아니에요. 이거에 관해서. 근데 사람들이 이제 보통 이런 거에 관해서 일에 일비하시는 분들이 되게 많아요. 지금도 보면은. 나는 번 것도 없는데 내가 왜 세금을 내야 되지? 번 것도 없는데 왜 세금을 왜 내야 돼요? 그건 말도 안 되는 거지. 만약에 번 것도 없는 사람들한테 세금을 걷는다면 이 암호자산 시장을 그냥 죽여버리겠다는 얘기지 뭐하러 탄생을 시켰어요. 결국엔 정부에서 가져갈 게 있어야 결국에 이 업계가 살아나고, 이 업계가 살아나서 여러분들 호주머니도 불려줘야 거기서 명목상 세금을 뜯어갈 게 있지. 저는 이제 상식적으로 그렇다는 생각하거든요. 그리고 또 하나, 세금을 내기 싫으니까 나는 탈세를 할 거야. 탈법을 할 거야. 그래서 지갑에 보관할 거야. 하드월렛에 보관하면 모르겠지? 나중에 한 몇 년 있다가 거래소에 내가 이걸 꼽아서 이거를 원화로 출금해야지, 다른 코인으로 바꿔야지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분명히 있을 거예요. 그 중에는. 근데 저는 어떤 생각을 하냐면 그렇게 호락호락하지는 않을 거라는 생각을 하거든요. 왜냐면 거래소와 거래소가 이미 연결된 데가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되게 많아요. 알고 보면. 그리고 국제 자금 세탁 방지 기구가 그냥 있는 게 아니에요. 세계 은행 연합회 있죠. IMF, BIS 이런데. BIS도 마찬가지로 그런 거를 통해서 제2금융권, 제3금융권까지 보이지 않는 그 모세혈관, 연결망이 분명히 있단 말이에요. 그게 이제 더 디테일화 되기 시작을 하겠죠. 어쨌건 그냥 지갑에 보관하는 거는 거래소에 보관 안 한다. 그냥 안전하게 따로 보관한다. 이런 의미로 보셔야지. 결국엔 저는 개인과 개인이 또 거래한다고 해도 나중에 분명히 이거 어디서 났어요? 이 코인 어디서 났어요? 분명히 정부에서 질의를 분명히 할 거예요. 만약에 질의를 했는데 대답을 딱 확고하게 못한다, 명확하게 못한다, 그럼 거기에 관해서 정부에서 어떻게 넘어갈까요? 그냥 스리슬쩍 넘어갈 것 같으세요? 저는 아니라고 생각하거든요. 지금 한국 정부나 다른 나라 세계 정부가 이 탈세에 관해서 예전하고 다른 스탠스를 취하는 게 되게 많아요. 한국 국세청에 관해서 보시면 아시겠지만 요즘에 되게 많은 사람들을 많이 뽑아요. 기존에 있었던 인력에다가 엄청난 인력을 지금 충원해서 채용하고 있다고요. 그걸 보시면 아마 큰 그림에서 대충 어느 식으로 흘러가는지를 아실 수 있을 거라 생각하고, 유흥시설 등 입장할 땐 QR코드 찍고 입장한다. 6월 3일 기준에서 이게 됐고, 네이버나 카카오에 QR코드가
그 서비스를 활용해서 뭐 한다 뭐 이런 얘기가 있는데, 지금 현재는 뭐 유흥시설, 뭐 노래방이나 뭐 집합 건물 막 이런 데 들락날락거리는 거 이런 거에 일축해서 지금은 그렇지만, 만약에 지금 이 전염병 사태가 장기화돼서 넘어가기 시작하면 어떻게 될까요? 우리가 어떤 큰 빌딩에 출입할 때, 우리가 누구를 만나서 어느 건물에 출입할 때 이 QR코드가 범상용화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거든요. 거기다가 페이먼트, 은행하고 뱅킹 시스템하고 관련해서 QR코드가 결국 연합되기 시작하면 개개인마다 이 QR코드가 하나씩 지급이 될 거 아니에요. 그럼 그걸로 통해서 여러분들은 향후에 물건을 산다거나 어디에 출입을 할 때 이 QR코드가 반드시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그리고 그것을 통해서 보이지 않는 세력들은 분명히 통제를 할 거고, 탈세와 탈법 그런 거에 관해서 규제를 하고, 동선에 관해서 뭐 생활 방식에 관해서 다 빅데이터화 돼가지고 통제되어 있는 사회로 저는 가고 있는 중간 과정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끝으로 말씀드릴 거는, 세금에 관해서 지금 섣부르게 걱정하실 필요도 없고, 그런 거 지금 1회 1비에서 걱정하시거나 내가 가진 코인이 안 간다고 해서 그렇게만 보지 마시고, 큰 관점에서 좀 뉴스를 다각도로 많이 보시면 잘 이렇게 큰 어떤 진짜 하나의 선을 보실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어떤 게 진실이고 어떤 게 거짓일지 상대적 박탈감을 많이 느끼지 마시고, 뭐 카이버 네트워크 가지고 계신 분들 좋죠. 오르고 뭐 진리카도 많이 올랐었잖아요. 그러니까 그 외의 코인들도 분명히 만약에 올라가기 시작하면 또 다시 이제 지금 미들캡, 하위캡, 로우캡에 있는 코인들이 막 반짝반짝거리기 때문에 중위캡에 있는 코인들, 상위캡에 있는 코인들, 그런 코인들로 점진적으로 넘어가면서 올라갈 수도 있다는 생각해요. 근데 단 중요한 건 며칠 이내에 제가 말씀드린 대로 아까 어센딩 트라이앵글 패턴으로 점진적으로 비트코인이 우상향하는 시나리오가 만약에 그려지지 않는다면 조금 시간이 더 오래 걸릴 수도 있다는 거를 끝으로 말씀드리면서 이번 영상은 마치겠습니다. 방송을 자주자주 해야 되는데 제가 뭐 전문가도 아닌데 저를 찾아주시는 모든 분들한테 진짜 항상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구독과 좋아요 끝으로 부탁드리고요. 오늘도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즐거운 주말들 되세요. 감사합니다.